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일단 여러분 주말을 통해서 좀 다음 주 장세를 차분히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가 5월 5일 어린이날로 하루 시작을 했습니다만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가 됐다라는 점, 특히 우리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오 관련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다행히도 주말 장에 셀트리온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함에 따라서 다음 주 장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왜 이렇게 크게 오르냐? 물론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백신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그죠? 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의약품 생산 2위의 국가 아닙니까? 그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또 CMO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의약품 생산, 만약에 지적재산이 풀리게 되면 곧바로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뭐 인도라든가 또 아프리카 같은 이런 열악한 국가들로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말처럼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타이틀을 셀트리온이 이제 뭐 지적재산권, 일부 백신의 특허권이 이제 풀려서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 이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좀 받았었는데요. 주말에 일단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뭐 순기능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공매도의 순기능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단지 굳이 찾아본다면 그 회사가 거품이 그죠? 끼는 고평가되는 것을 막자라는 그런 어떤 순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펀더멘탈이 강한 그런 종목군들은 공매도의 순기능,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적정 가격이 위인데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그럼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숏 커버리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셀트리온은 물론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에 뭐 이골이 낮죠. 우리 셀트리온 오래된 주주님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적정 주가를 찾는 데 있어서 물론 이번에 특허권, 백신 특허권이 풀릴 수 있을지, 또 거기에 뭐 치료제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 뭐 그 키트, 개인 키트죠. 휴마시스와 손을 잡고 지금 판매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특허권이 풀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셀트리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굳건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주말을 맞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정말 지금 백신이 투입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접종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지만 접종자, 백신이 좀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나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또 신규 확진자, 누적 사망자, 뭐 이런 거 얘기만 나올 때마다 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유럽 연합에서 또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백신에 대한, 뭐 백신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또 이제 파이자라든가, 그죠? 뭐 몇 개 되지 않죠? 자, 이런 어떤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면제해서 생산을 좀 많이 빨리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 생산이 느린 건지
수출이 제한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각 나라마다 또 입장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세계 강국의 대표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서 또 해결 방안을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보도를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뭐 한미약품 뭐 이런 사실 기술 이전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몇 안 돼요. 그죠? 큰 기업들, 큰 제약 회사를 제외하고는 좀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말에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가장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백신의 지적 재산권을 면제한다는 이런 논제는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제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지적재산권의 공개 범위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가능해지면 우리나라가 뭐의 강국이에요? 그렇죠. 위탁 생산. 전 세계 의약품 생산 기지국 2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MO의 강국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공장을 통해서 공장을 풀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좀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이 레키로나주, 이 치료제, 뭐, 연구에 의해서 또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승인이 나자마자 지금 공장을 돌려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뭐 승인이 남에 따라서, 빠르게, 신속하게 아마 이 치료제가 공급이 될 것 같아요.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떠한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경증 환자들한테 굉장히 눈에 띄게 높은 좋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적재산권만 면제가 된다면 수개월 내에 생산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개월 내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생산을 하고 인도나 뭐 아프리카 이런 열강이라고 할까요? 이런 후진국에 보낼 수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과정이 복잡하냐면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텐데 국제무역기구의 규정, 국제적 합의까지 도출을 해야 되고요. 뭐 검증이라든가 접종을 해야 실질적으로 접종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 기간도 짧고 또 뭐 만들기가 좀 덜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얘기고 어디까지 지적재산권을 공개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독일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게 공식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독일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파이자라든가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 생산국들은 당연히 생산 회사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들의 어떠한 이거를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과 인력이 소모됐는데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한다고 특허권이 없이 그것도 사실 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적재산권을 풀기가 쉽지는 않을 그런 전망이에요. 사실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 오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떠한 구심점은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구심점이 될 수는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주가가 오른다라는 어떤 이슈로 작용하기에는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말씀드린 대로 WTO 규정,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지적재산권을 공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부 공정 비밀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세부 공정을 공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받아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을 해서 개발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핵심 내용 같은 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mRNA 기술을 갖고 있는 계약회사들이 몇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술만으로는 그 핵심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기에 핵심
직원이요, 그죠? 연구원이 와서 직접 와서 뭐 어떻게 좀 컨트롤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를 생산을 하잖아, 노바백스 거를. 노바백스의 직원이 컨트롤 하지 않으면 이것도 좀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적재산권 공개 범위, 세부 공정 비밀, 만약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나라 자체 기술만으로 생산해서 투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이제 뭐 이 얘기는 좀 뭐 하면 좋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공매도 계속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셀트리온 제일 뭐 공매도 비중,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 셀트리온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차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예요. 자, 6일 기준으로, 그죠? 6일 기준으로 보니까 셀트리온이 공매도 비중 5일 동안 많이 떨어졌네요, 주가가. 그죠? 공매도 재개 후에. 뭐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코스닥의 시젠이라든가, 그죠? 뭐 HLB. 사실 바이오 종목에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누차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공매도는 여러분들 뭐 순기능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 가격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높이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은 불안할 수 있어요. 예상보다 많이 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엄청 좋은 보고서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다, 뭐 성장성이고 뭐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공매도의 타깃이 분명히 될 수 있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은 다시 펀더멘탈 상으로 자기 가치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여러분들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뭐 셀트리온이든 뭐 다른 뭐 시젠이든 간에 상관없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공매도에 너무 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셀트리온, 뭐 카카오, LG디스플레이, 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이런 것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가가 지나치게 공매도에 의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자기 자리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휴마시스 공동 개발한 진단 키트인가요? 그죠? 뭐 디아트러스트라고 하는. 자, 이게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이 자가 진단 키트가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적중률이 좀 높지 않아서 뭐 반대도 많았고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보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레키로나주죠.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좋으냐, 뭐 혈장 치료제가 좋으냐,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보세요. 항체 치료제가 지금 투입이 된 지가 2월 달부터니까 한 몇 개월 됐잖아요. 근데 혈장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뭐 어떠한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이 항체 치료제, 특히 레키로나주 초기 환자들, 그죠? 경증 환자들한테 대단히 높은 그런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들. 부산의료원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여지껏 이 레키로나주가 2,600여 명이 접종을 받은 것 같은데 그중 450명 이상이 부산의료원, 제일 많이 투입이 됐나 봐요. 환자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 외에도 또 레키로나주에 미국이 빨리 또 승인이 나야 될 텐데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출에 따른 셀트리온의 기본기 탄탄한 그런 실적에 보탬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사실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너스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허즈마라 등 그동안에 해왔던 셀트리온이 지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주가 잠깐 볼게요.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뭐 작년 연말에는 그나마 셀트리온이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고, 그때 이제 뭐 항체 치료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기로나주가 이제 어떻게 되고. 근데 막상 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미리 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전체적인 시장이요. 시장의 어떠한 그 자금들이 이 바이오를 외면했어요.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에요. 뭐 삼성 바이오로스도 많이 떨어지고요. 기타 성장성이 유효한 그런 종목군들도 다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이제는 물론 이제 시장의 외기가 언제까지 뭐 경기 민감주 또 반도체 뭐 2차 전지 또 컨텐츠 인터넷 이쪽에 머물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소외를 받았던 이 바이오에 다시 한번 볕이 들 시점도 분명히 온다. 왜? 주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주가가 그만큼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점, 이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죠, 주식에서. 그런 관점이면 셀트리온이 선두주자가 될지, 뭐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선두주자가 될지, 뭐 CJ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셀트리온이 선두주자로 설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수급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지금 타겟을 삼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겠죠. 순환매 차원에서 또 셀트리온 어떤 기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 지적 재사건 면제는 크게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말을 맞아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단기적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너무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공매도에 겁내하실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현대투자 문자 회원 가입 안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 후에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